안녕하십니까, 피터입니다. 저희가 이제 위험지표, 핵심 자산들의 위험지표를 저희 인하우스 데이터를 통해서 공유해 드린 지 벌써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 벌써 10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11월 달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 위험은 어떤가? 이제 결론은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약간의 베어마켓 랠리가 좀 눈에 좀 보인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빠졌다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유럽 주가, 최근 이제 한 3개월, 4개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약간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베어마켓 랠리는 뭐 본격적인 랠리라기보다는 사실은 랠리가 시장이 되게 약세인 구간에 한 30-40% 하락하는 구간에 한 1-20% 반등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약간 그런 구간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11월 달에는 약간 좀 투자를 좀 해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요러한 움직임을 어느 정도 저희가 조금 이제 힌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최근에 약간 주가가 혹은 이제 다른 자산 가격들이 좀 좋은 이유가 이런 위험에서 좀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위험은 좀 낮지만 위험의 어떤 상승 속도가 되게 가파르다. 소위 말해서 이 델타 값, 그러니까 움직임의 증감 자체가 되게 강세가 있다. 위험의 증감이 거기가 중국입니다. 따라서 이 베어마켓 랠리에서 조금 중국 관련된 자산들은 어느 정도 조금 좀 심각하게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할 때 좀 어느 정도 위험을 좀 충분히 감안하시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으로 좀 옮겨서 보신다고 한다면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 국채 위험이 저만 하더라도 한국 국채 위험보다 더 높았거든요. 보시면 93에 있었고 91, 92에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한국 국채는 거의 99%까지 올라가 버렸고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미국 국채는 이제 위험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국채가 뭐가 위험하냐? 사실은 미국 국채 자체의 위험이라기보다는 미국 국채의 가격 변동성의 크기를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올해 미국 국채 30년물이나 10년물이 한 20에서 30% 가까이 하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채권 자체는 위험한 자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채권이 이제 만기 보유 채권 이런 것들이 아마 최근에 재미가 없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극단적으로 위험이 높아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만기 보유 채권 그리고 ELS, 그러니까 유동성을 잠식하는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꼭 들고 있어야 되는 자산들. 만기 보유면 만기 보유 채권 같은 경우 만기를 들고 있어야 되고 ELS 같은 경우도 사실 상환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자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H주 기준으로 ELS 좀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이 이슈는 좀 당분간 조금 시장을 괴롭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실물 대체 자산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유가 같은 경우가 좀 위험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유가가 다시금 또 좋은 자산이 됐고 그리고 사실은 120불까지 갔던 자산이기 때문에 한 40%, 30% 가까이 조정을 받고 나서 최근에 오히려 80불대에서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꾸준히 좀 유가의 어떤 변동성 위험 자체가 줄어들면서 가격도 좀 상승하는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실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은 꼭 안전자산이고 유가는 되게 위험한 자산이다. 혹은 금은 안전자산이고 유가는 꼭 위험한 자산이다.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저희 가지고 있는 선입견하고 상관없이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고 금리가 오르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10년 넘게 되게 편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을 철저히 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채권은 위험한 자산이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이런 실물, 현실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이 안전한 자산이다 라는 것들이 최근에 조금 가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금리에 더 추가적으로 위험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위험은 좀 횡보하고 있고 오히려 금리에 민감한 미국 리츠, 부동산 자산들이 좀 높은 구간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약간 증가하긴 했는데 극단적으로 증가한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의 어떤 위험이 증가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미국 리츠가 상당히 20%에서 25% 가까운 평균적인 손실을 많이 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크게 급락하거나 그렇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이 추가적으로 높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하자면 저희는 일단
베어마켓 랠리의 어떤 힌트들이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좀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한국의 뭐 만기부의 채권이나 혹은 이제 이런 이제 중국 관련 자산들은 위험의 어떤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아직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 채권 자체는 그동안 되게 나쁜 자산이긴 했었는데 최근에 그 위험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지 않으니 이제 진입 시점을 조금 고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글로벌 자산관리 솔루션 펀드, 그러니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잘 워킹하고 있다라고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한 1개월 정도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한 3, 4% 이상 성과를 낸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데이터들을 반영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이번에 드린 말씀들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틀리면은 틀렸던 이유, 그리고 맞았다고 한다면 그게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로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